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어제 영상을 제가 못 올렸죠. 그래서 12월 24일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동향 먼저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또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47포인트 오르면서 2800선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많이 올랐고요.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가는 모습이고요. 28일이죠. 28일이 이제 배당 기준일이 되는데 그때까지 배당금을 주는 그런 주식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8일 이후 12월 29일에 배당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배당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줘서 증시가 오를 때 힘을 못 받은 종목들은 오히려 배당락이 나올 때 수급이 다시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나 코스피는 계속 상승을 할 것 같고 진짜 3000포인트가 이제 거의 200포인트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기관이 또 많이 매수를 했고요. 불안불안하던 그 수급을 이틀 연속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수를 하면서 다시금 좋게 만들어 가고 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바이오주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이틀 연속 많이 내렸었는데요. 다행히 21선 잘 받치고 양봉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지금 계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주로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기관이 거의 4일 연속 팔았던 매물을 하루 만에 거의 다 샀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이전처럼 큰 음봉을 한 번씩 주고 다시 반등할 여지를 줬고요. 어, 이번에는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해서 바이오 섹터보다는 기술주, 5G 그리고 비메모리 이런 쪽이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관련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증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악재가 지금 딱히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백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확실히 잡히면 코스피 코스닥이 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북한 이슈도 조용하고요. 중국과 미국의 대결도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이렇게 부양책을 타결시키면서 계속 증시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년 초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그러고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 보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FA 반도체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5,400원으로 다시 뛰었습니다. 오늘 크게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섰죠. 근데 아쉽게 꼬리 마감을 했는데요. 확실한 거는 이제 하방으로 경직성이 있습니다. 하방으로 가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241선 근처에서 계속 퐁당퐁당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계속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서서히 상승시키는 모습이고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뛰었었는데 거래량도 한번 실렸죠. 570만 주 정도 실리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주가가 띄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기간이 확실하게 들어왔죠. 코스닥이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비메모리 관련주도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관이 계속 이렇게 SFA 반도체를 매수를 하고 모아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팔았지만 SFA 반도체가 항상 힘을 많이 받을 때는 이렇게 기관 매물이 들어와서 꾸준히 올라갔었다. 그래서 한번 힘을 제대로 받으면 10% 이상 오르는 종목이어서 꾸준히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졌고요. 이제 상승할 방향만 남은 것 같습니다. 차주부터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섹터들이 다시 힘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이제는 900포인트를 넘어서 1000포인트로 달려갈 때는 이런 잠자고 있던 기술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요. 주봉도 적당하게 마무리를 했고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는 지점에서 상승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도 뭐
하락을 크게 하다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상승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거의 보합 마무리를 했는데요. 60일선에서 크게 많이 멀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문선에 아직 네, 걸쳐 있고 크게 많이 더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121선이 이렇게 있는데 121선을 살짝 터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보면 61선을 잘 받치면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 두 번 정도는 네, 61선을 하락 돌파를 하고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죠? 금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하락을 잘 받치고 보합 마무리를 했는데 차주부터는 좀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네, 돌리지 않을까. 지금 고점 비해서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11,000원에서 순식간에 7,700원으로 내렸는데 이 한국 정부 인증이 종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력이 계속 한국 정부 인증을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신다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별로 많이 쓰지 않고 계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121선 완전 추세선을 깨버리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다시 받쳐준다면 네,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도 고배당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55,000원으로 올라왔고 저는 이제 24일이 마지막 배당 기준일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28일이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한 번 더 상승을 강하게 할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전 고점을 네,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배당주 특징이 주가를 그렇게 배당일 전에 배당 기준일 전에 많이 올렸다가 배당 락 때 좀 많이 내리죠. 그때도 뭐 두산이 크게 많이 내릴 것 같진 않고요. 이전에 잘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다가 241선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잘 태워서 상향 추세로 바꿨기 때문에 배당 이슈가 좀 있어도 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만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7만 원까지도 좀 길게 보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이 상매수를 해서 네, 괜찮네요.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21선 근처에서 상승할 때가 되었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는 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LNG선 수주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추가 수주가 계속 나오고 8천억, 2천억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기간이 계속 뭐 크게 들어오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한번 들어오면서 시세를 더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뭐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주봉도 이제 네, 디딜 자리 디딘 것 같고 차주부터는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7,7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얘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도 네, 내릴 만큼 내린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바닥 근처로 내려왔고요. 다 내려왔고 이제 받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몇 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왔는지 한 일주일 좀 더 걸렸죠. 네, 드디어 양봉이 나왔고 바닥 근처에서 받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지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다시 한번 힘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이전에도 이렇게 좀 과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무슨 이슈를 띄우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시키는 과정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런 과정이 나올지 천천히 L자로 그리다가 상승 추세로 돌릴지 아니면 V자로 강하게 다시 올려서 뭐 이슈를 터뜨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배당을 주기 때문에 뭐 저번에 작년에는 69원을 줬고 이번에는 한 1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줄지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크게 뭐 이 241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이상은 갖고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자리인 것 같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겠고요.
주봉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다시 V자로 좀 잘 말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배당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241선 근처로 내려왔을 때 21선과 같이 모였을 때 좀 양봉을 띄워서 이제 하락 추세를 조금 벗어났다. 그래서 추가로 N자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21선 잘 받치면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산과 같은 형태가 나왔고요. 네, 두산처럼 이렇게 퐁당퐁당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이제 고점에서 조금 이제 3일 정도 조정을 주다가 이제 양봉을 띄웠는데요. 얘도 이렇게 양봉을 띄우고 금방 N자로 갈 수 있고 조금 옆으로 기다가 21선 올라왔을 때 뒤져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죠. 네, 전기세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도 실제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월봉상으로도 크게 움직이던 친구라 이렇게 저점을 찍고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뛰었다는 것은 네, 한참 갖고 계시면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얘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도 많이 주기 때문에 28일에도 한번 더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네. 보유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이제 올해 거의 다 갔습니다. 배당 기준일 잘 마무리하고 배당락도 잘 넘기고 한 이틀 정도 이제 더 남겠죠. 그 4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상승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